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억 6천, 1억 6천을 이제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만 달러인가요? 11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12만 달러 정도로 가고 있는 거죠. 10만 달러 넘은 지가 지금 사실은 좀 됐죠. 10만 달러 넘은 지가 좀 됐는데, 그 사이에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 보니까 이게 본인 어떤 뭐랄까요, 그거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예. 공식화된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 공식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 된 느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익숙하지 않은 저장 수단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은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몇천 년 동안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금이나 은, 그리고 이제 보석들, 그리고 부동산, 땅, 그 집, 이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인간이 이제 가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상승한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것을 이제 구매할 구매가 용이하다, 안 용이하다의 개념을 떠나서 그냥 그게 뭐 사기 쉽든 어렵든 우리가 소위 가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금이죠. 부동산입니다. 옛날에 배도 있었어요, 배. 뭐 물건들 중에서 그 자체가 이제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뭔 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조업 혁명이 있기 전에는 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제 귀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배가 이제 중요한 또 이 가치 수단, 이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귀한 거는 남도 귀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사실 인간이 주관적으로는 내가 이거 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이 그걸 귀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스스로가 되게 인물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본인이 또 예뻐하는 뭐 배우자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뭐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는 되게 예쁜데 남들은 별로 이렇게 썩 내키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도 귀한데 남도 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통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귀하다라고 느껴지면은 이제 그게 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는 일반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거 앞으로 되게 뜰 거다. 그거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2010년도, 10년대, 이렇게 뭐 14, 그게 나온 게 2007년인가 2009년에 나왔잖아요. 2009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이. 근데 그게 이제 2009년에 나와서 10년, 11, 12, 13, 14까지 가면서 이제 뭐 요즘에 그 얘기 많이 하시는 오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깨닫고 마치 무슨 뭐 우리가 예수 믿듯이 우리가 무슨 이제 영접하듯이 그런 것처럼 갑자기 확 깨닫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갑자기 확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2012, 13, 14년대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뭐
남들은 그걸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 몇백만 원씩 들여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사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있었는데 저도 그걸 좀 우습게 생각했죠. 저도 한 2017년도 정도에 그때는 또 갑자기 더 올랐을 때라 그때 한 3천만 원까지 올랐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이제 아니 1천만 원인가? 아무튼 근데 그걸 막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도 약간 남들 안 하는 거 기이한 것을 좀 그런 발상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뭐 책도 남들 안 보는 책 쓰고 또 영상 뭐 스튜디오 이런 것도 집에서 찍는 거를 굳이 뭐 스튜디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뉴스룸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하겠다. 남들은 다 그냥 뭐 휴대폰 들고 그냥 이렇게 자기 찍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월 몇천만 원씩 벌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잠실에다가 스튜디오 만들어 가지고 인테리어 몇천만 원씩 들이고 카메라 몇천만 원 사가지고 찍는데 보는 사람 뭐 하루에 100명 하루에 100명도 안 되는 영상을 막 찍어서 격식 있게 한다고 참 웃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아무튼 그 시절인데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보니까 제가 한 2000년도 정도부터 이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2000년도. 그때 이제 한 4, 5천만 원 할 때야. 그러다가 이제 그 2천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폭락을 했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때 좀 폭락을 했어요. 2천만 원대로. 그때 사람들이 이제 150만 원까지 떨어진다. 아예 뭐 무가치해진다.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2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 보니까 내가 아유 그냥 뭐 좀 없어지는 셈 치고 뭐 한 조금만 이렇게 사보자 해서 몇 번 사봤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은 이제 뭐 한 거의 15배 7배인가요? 4,7,24니까 예. 8배 정도 된 것 같다. 8배. 예. 얼마 안 돼 근데 얼마 안 되는데 큰 돈은 아니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오르는 것보다 앞으로 오를 일이 더 많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게 하나에 이제 뭐 1,000,000불이 된다는 거야. 1,000,000불. 10년 안에 뭐 50억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들을 때마다 참 웃기죠. 근데 참 100만 원도 안 될 때 1억 된다 그럴 때도 웃겼어. 100만 원도 아닌데 1억 된다 그럴 때도 웃겼고 심지어는 2천만 원일 때도 1억이 된다는 걸 믿기지가 잘 않더라고.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네덜란드 튤립 얘기도 솔직히 제가 예전 뉴스룸 영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잘못하면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가 잘 살았잖아요. 그때 튤립 한 송이에 뭐 집값 한 채다 뭐 이런 쪽이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투기 심리 이게 더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집 한 채를 주고 샀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그런 광풍이 부는 것 같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이. 네덜란드 튤립 사태처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저걸 지금 하는 거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네덜란드만 있잖아. 말하자면. 물론 네덜란드가 당시 선진국이긴 했고 당시 뭐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을 보면은 에라스무스가 네덜란드 사람들 얘기를 표현할 때 금빵을 먹고 다이아몬드 똥을 싸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유하면 금빵을 먹고 다이아몬드 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부러워했어요. 왜냐면 전 세계 무역을 또 독점하고 있고 동인도회사라는 걸 네덜란드 애들이 먼저 만드는 거야. 예. 근데 그때 네덜란드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정도의 패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패권을 주물렀다라고 한 나라는 세 나라죠. 그리스도 패권을 주무르지 못했고, 로마가 이제 패권, 잡았고, 전 세계 최초로
패권을 잡은 나라는 이제 로마죠. 전 세계적으로. 물론 유럽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그때도 뭐 유럽이 그때는 뭐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계 채권을 장악했다 그러면 로마,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 팍스 브리테니카, 뭐 이런 식으로 팍스 로마,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은 지금 그 팍스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예전에 네덜란드의 튤립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튤립은 많이 재배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게 뭐 우리가 생산량을 무한대로까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많이 심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어. 예, 지금까지 다 앞으로 나올 것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채굴될 양도 이미 계획이 돼 있어요. 2100만 개밖에 없고 고도로 암호화된 이제 체계죠. 아주 수학 공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결국 수학 공식. 그럼 그 수학 공식이라는 어떤 완벽한 수학 공식 체계를 비트코인이 지금 뭐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집을 팔고 뭐 부동산을 팔고 뭐 있는 여러 가지를 팔고 뭐 그림 같은 걸 팔고 뭐 펀드를 깨가지고 비트코인 살 생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뭐든지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있으니까 없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이 아무리 뭐 확신을 한다 그래도 그게 진짜 뭐 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소련의 땅 사는 사람들이 소련 공산화됐을 때 땅이 무가치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죠. 공산주의는 땅이 무가치잖아요. 공유물이니까. 사유물 해서 공유물이 됐으니까 무가치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강력한 국가가 그거를 개런티하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둘째, 그 개런티하는 이유가 결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건 정말 너무나 명확한 목적이거든요. 달러라는 것은 미국한테는 생명이에요. 달러의 위상이 없어지는 순간 미국은 끝이야. 근데 그 달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물건이 되는 거죠. 놓을 수가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뭐 그게 수많은 가지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뭐 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걸 결정한 거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이 비트코인을 말고 다른 걸 결정했으면 그게 되는 건데, 비트코인으로 결정을 한 이상은 우리가 그걸 왜 그랬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데. 근데 그 중에 또 그 정부도 정부지만 지금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그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향후에 가장 가치 있는 저장 수단에 뭐 가장 앞순위에 좀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가치 저장의 기능을 했던 것이 그렇게 않게 된 경우는 공산주의 치하의 땅 외에는 없다 이거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번 귀하다라고 딱 됐은 것이 귀하지 않아진 거는 공산주의 땅하고 네덜란드의 튤립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 근데 네덜란드 튤립은 그럴 만도 해. 그리고 공산주의 땅도 그럴 만도 해. 왜? 인간의 개념을 그렇게 바꿔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마 시대 때 이전 뭐 그리스 때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귀한 물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부터 귀하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서 귀할 거예요, 아마. 왜?
그게 귀하다고 하는 순간부터 계속 이제 그걸 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그걸 담보물로 쓰고, 그걸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고, 또 국부의 상징으로 쓰고 하다 보면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인발부가 되고, 또 많은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인발부가 됨으로써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되게 의뢰의 입장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갑이 돼 있는 거야. 왜? 너무 인발부가 된 사람이 많으면은 갑이 되는 거죠. 네. 아쉬운 게 옛날에는 비트코인이었지. 왜? 아무도 안 사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고 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그 메인이 대한민국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걔네들이 갑이 되는 거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비트코인 신봉자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뭐 처음부터 알아본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쓱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결국은 앞으로는 뭔가 좀 사단이 나긴 나겠구나. 어떤 귀한 물건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좀 궤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리플이네 뭐 이런 건 모르겠고 그거는 뭐 도지코인이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분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한정된 숫장이 아니잖아. 뭐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뭐 가치 저장성이 되겠어요. 그건 투기의 대상이지. 예. 투기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20년 후에는 180억 된다. 20년 후면 제가 이제 나이가 50세시니까 70세. 70세시에도 저희 아버지가 8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8이 돼도 지금 항상 하시는 얘기가 78이라도 돈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는 하다. 근데 많이 필요하진 않대요, 솔직히. 그래서, 아주 뭐 돈이 필요 없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나이니까 뭐 180억 정도 되면 괜찮지. 예, 괜찮아요. 180억 정도 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근데 70 넘어가지고 뭐 얼마나 그걸 가지고 유흥을 즐기겠습니까만은. 예? 그냥 조금 더 덜 피곤하게 살겠지. 예. 그래서 제 말씀은 그들의 주장, 비트코인이 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어떤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 같지는 않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아마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허무맹랑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믿을 수 없는 일,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아파트도 그렇고, 어떤 신점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있는 것도 팔고, 뭐 산속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부동산 싫다, 주식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이고 다 못 믿겠고 난 금만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예 현금만 그냥 뭐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는 분들도 많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각자 자유야. 비트코인 사도 자유고 안 사도 자유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상당히 귀한 물건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영상의 구독자분들도 그냥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근데 저기 귀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는 좀 알면서 가야 뭐 여차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부득불 갑자기 모든 걸 다 팔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든지 갑자기 뭐 막대한 현금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뭐 이랬을 때 한 대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생각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몰빵은 하지 말아라. 왜? 무슨 세계 항상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몰빵은 절대 뭐 필요 없어요. 부동산도 몰빵하면 안 돼. 왜? 지금 제 주변에 뭐 소위 뭐 강남에 아파트 살면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 월급 정말 나이 60, 70대 가지고 대리운전 뛰고 하는 이유가 재산세 내려고 대리운전 뛰고 일하고 있어요. 팔면 또 파는 대로 양도세 내고 뭐해서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야 별로. 근데 또 그걸 팔아가지고 지는 것도 없는데 팔아서 괜히 막 어디 뭐 집 살려면 어디 좀 또 경기도 가야 돼. 그럼 하루아침에 나 강남 살고 있는 부자 할아버지 소리 듣던 사람이 경기도 가서 살아야 되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기 딴에는 그냥 이거 유지하면서 어디 가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해서 재산세 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야. 응? 많아.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얻은 거에 몰빵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도 몰빵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주머니를 여러 가로 나누는 사람이다. 주머니 여러 개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하나의 주머니로 생각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다른 것들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또 그게 막 폭등해서 100배가 되면은 뭐 거기에 담을 한 1000만 원 넣어놨다고 하면 100배 되면 얼마야? 10억이네. 뭐 그것도 어디야.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말고 이거 없어져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여러 가지 난이도가 돼 있는 우리가 이제 수익률도 난이도가 있잖아요. 뭐 천천히 오르는 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수익률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뭐 강남 아파트도 30년 전에 10억이었어요. 3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30억에서 뭐 4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30년 동안 3배, 4배 오른 거야. 30년 동안 3배, 4배 오른 거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3배, 4배가 아니라 30배, 40배 오른 거, 400배 오른 것도 많잖아.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막 엄청난 부동산이라는 것이 거기가 엄청난 수익은 아니에요. 더 수익 많이 나는 것도 많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냥 중수익률 정도 되는 거야, 중수익률. 진짜 수익률 높은 건 더 많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익률 중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비트코인도 그 항목에 좀 넣어보는 거, 이런 것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